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스라엘입니다. 2023년 8월 13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한 주가 이렇게 잘 또 마무리가 되네요. 제주도에서 휴가 겸 또 이제 생각도 정리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내일이면 이제 서울 복귀를 하게 되고 이번 주 시장의 다소간의 어떤 변화들 그래도 이제 좀 마감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주 전략에 대한 부분도 강력한 주도주가 출현한 부분을 주목해서 계속 이제 뭐랄까요 전략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2등주, 3등주 이런 거보다는 지금 강력하게 주도주 뭐 바이오 업종에서는 뭐 유한양행 또 이제 중국 모멘텀 쪽에서는 뭐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같은 기업이 명확한 주도주로 이제 나섰기 때문에 그 주도주가 꺾이는 게 단시일 내에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수급들이 이제 그 주도주로 집중화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도주가 강력한 상승의 어떤 흐름을 이제 관성의 법칙상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번 달아봤는데요. 그만큼 주변주, 진짜 재밌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면 제주도 내려와서 이제 이 뭐 식당 이제 주인분하고 제가 이제 뭐 이제 뭐냐 2인분을 시켜야 되니까 뭐 주인분이 구워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뭐 자연스럽게 이제 주식에 대한 투자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하는 것들 말씀드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보유한 종목을 이제 내밀면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예, 참 재밌는 사실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 자리에서 이제 보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중소형주들을 대부분 이렇게 들고 계셨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어떤 개인 투자자 분들이신 것 같고 지금 바이오 업종이다 하면 유한양행이 주도주인데 유한양행을 사야지. 다른 뭐 들어보지 못한 뭐 정말 작은 회사들 이런 걸 사가지고 바이오 업종이 올라가는 걸 같이 편승하길 바라면 안 되겠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강력한 주도주가 출현했다고 얘기들 이제 분석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전략일 거라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원리가 증명하고 있고 매저의 수급의 구도 자체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한번 전략에 삼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대한 전략도 거기가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크로 단으로는 크게 중요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뭐 미국장이 뭐 또 약간 조정 금요일날 받은 게 뭐 생산자 물가 상승 뭐 이런 부분인데 뭐 CPI는 떨어졌는데 생산 물가는 뭐 그래도 뭐 이러네 하는 약간 불협화음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 구도는 메이저가 주도주 중심으로 상승시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전략을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장은 다우는 0.3% 상승했는데요. 나스닥은 0.68% 약세 조정받았어요. 이제 물가 부분, 생산자 물가 부분이 좀 안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S&P 지수는 약 보합 정도. 그래서 큰 변동보다는 뭐 유럽장은 이제 한 1% 정도씩 빠진 것 같은데 큰 변동보다는 그 부분이 좀 작용한 부분으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도 이제 한 1% 정도 밀렸지만 양봉 전환됐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스러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않고요. 애플은 0.98%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양봉 전환했잖아요. 약세로 마감했지만 양봉 전환을 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보합 양봉. 그래서 양봉 전환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약세로 마감했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엔비디아까지 보면 되겠죠. 엔비디아가 좀 빠졌어요. 3.6% 약세해서 여기 보시면 60일 이평선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구도 흐름인 것 같고요. 뭐 큰 부담을 주는 포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경제에서 나온 그 뉴욕 증시, 미국 FMC 의사록 공개 다음 주에 대한 어떤 일정들 14일에서 18일 다음 주 뉴욕 증시의 주요 일정은 미국의 소매 판매와 7월 FMC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 미국인들의 소비가 활발하다는 점이 확인되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가 더 커진다. 경기 침체는 없는 겁니다. 예, 이미 경기 침체 얘기만 하다가 아이고 참 그렇죠? 예, 우리가 메이저 수급을 우리가 보는 게 우리 투자 전략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얼마나 경기 침체에 겁을 주고 그 얼마나 이유를 근거를 갖다 대면서 그랬습니까? 유튜브 치면 그런 사람이 막 폭락한다는 사람들의 이제 인기가 높은 그런 거 이제 있었잖아요. 그 시기가. 보세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FMC 의사록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페드의 핵심 인사들이 한 발언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5일 미국 총생산, 국내 총생산 GDP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 소비 상황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올 예정이다. 이 부분은 한번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소매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인들 소비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인식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16일 7월 FMC 의사록. 그래서 금리를 7월 달에 어느 정도 7월 달에 이제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1년 이후 이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선 상황인데요. 요 정도 선이나 한 번 정도 더 올리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시장은 7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페드는 6월 회의에서 내돈 점도표에서 지금보다 한 번 정도 더 금리를 올려야 최종 금리를 예상한 바 있다 했는데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 다 올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대신증권 리포팅에서도 좀 체크해 볼게요. 인플레이션 내러티브의 이제 변화다.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금융시장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예상보다 낮았던 7월 CPI 상승률로 인해서 환호했지만 그 다음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을 웃돌면서 분위기 반전됐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슈일 정도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상당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7월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간 물가 이슈를 둘러싼 금융시장의 해석이나 평가가 첨예했던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향후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에 맞춰졌던 사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시장의 반응은 차분하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이 이제 이런 이슈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차분하다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민감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하는데 그렇게 중요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거나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이제 좀 저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IT 관련해서 여기 좀 이야기한 거 좀 체크해 볼게요. 요 하나증권 리포팅인데요. 실적 발표 전후로 LG전자 또 LG노텍의 주가 하락폭이 큰 편이었는데 오랜만에 이번 주 상승 마감했다. LG전자는 하반기 실적이 심심하지만 마그나 조인트벤처 수주 모멘텀은 기대할 만한 주가 상승 이벤트다. LG노텍은 3분기 실적 하향 여파로 주가가 20% 가까이 하락해서 해당 이슈가 충분히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삼성전기는 기판 관련 모멘텀을 감안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 레벨이라고 판단된다. 제가 좀 문을 열어놨어요. 일부러. 풀벌레 소리가 사각사각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여름밤에 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차가 지나간 소리도 들리긴 하네요. 글로벌 테크 업체들의 주가는 대체로 부진했다. 테크 하드웨어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애플은 실적 발표 이후에 다소 부진한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2주 연속 주가가 하락했다. 글로벌 테크 업체들의 실적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하반기 IT 수요 회복이 조금 더딘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로 쏠린 수요를 전체 IT 수요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AI 혁명이
전체 IT 수요 확대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일부 이제 확대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선별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고요. 당분간 이러한 이슈가 서로 상충하면서 주가의 등락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도 이제 그 실적 발표 통해서 하반기 실적이 좀 현실화됐다. 중국이 좀 살아나는 부분은 이 삼성전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주가 영향을 줄 것이고요. 기판 부분에서는 서버양 FCBHA가 비중이 착실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이제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좋은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 같고요. 또 패키지판 관련된 중소형주 있죠. 그 중에서 뭐 해성 DS를 최선으로 주로 뭐 이렇게 좀 과거에 계속 꼽아들었는데 퍼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가능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가장 적다. 대덕전자는 DDR5와 비메모리, 심택은 GDDR6라는 투자 포인트가 유효하다. 심택의 주가가 최근에 좀 좋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최근에 조금 더 강조드린 측면이 좀 있습니다. IT에 대한 부분도 다음 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하반 경직성 확보됐다는 부분이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IT, 스태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강조의 이야기는 뭐 주간 정리이기도 하고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안고 있는 뭔가 좀 잘못된 습성 1등주를 하면 되는데 1등주 올랐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주변주 사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 계속 붙잡고 있는 건데 업종만 가고 업종이 그 주도주가 계속 올라가고 그 주도주가 시총이 높다 보니까 그 주도주 올라가는 거를 주도 업종이 올라가는 거를 오롯이 내가 가진 종목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노믹트라는 기업도 상승세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바이오 업종에 큰 덩치의 어떤 메이저 수급들이 지속 이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 이제 유한 양행이 있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역시나 이제 추세를 강화하는 측면이지 와 이거 많이 올라가지고 사기 어떻게 사요? 라고 하는데 그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드리는 거예요. 제가 막 뭐 여기서 막 종목을 사야 됩니다 막 뭐 외치면서 뭐 리딩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전략적인 원리.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큰 덩어리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또 가장 정보력과 또 이제 그 스마트한 어떤 집단들, 머니들이 행하는 어떤 패턴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보다는 그 특징적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약간 메커니즘적인 어떤 측면. 이게 주도주는 가장 명분적으로도 이제 업종을 리딩하고 또 이제 시세적으로도 이제 수급이 가장 몰리는 어떤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세를 강화해 나가는 흐름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차트 심리 이론에서도 이제 부채꼴 펼쳐진 부채 펼쳐지는 이제 부채살 같은 어떤 흐름이다 하는 정배열로 완전히 이제 전환되면서 이제 이 정배열의 부채살들이 간격이 넓어지는 이제 이형 넓어지는 상승 강화형의 어떤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제 단계에 넘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올라갈 룸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7년 만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기점이다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명분적으로도 지금 뭐 비만 치료제 이런 쪽으로 명분을 확실히 붙이고 있잖아요. 지금은 메이저 수급들도 이 실적이 아예 없는 그냥 뭐 그런 신약기업들은 좀 피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 신약기업들 중에서 레퍼런스 없는 것들, 기술 이전 레퍼런스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자금집 평하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없는 바이오 신약기업들 보시면 주가가 박살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것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지 않죠. 또 실적적으로 좋은 어떤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라든지 장기평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움직임들을 보인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뭐 제약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압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고캠바이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가 좀 압축적인 전략적인 어떤 부분들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제 판단이 들고요. 또 이제 한
분이 누가 질문하셨는데 롯데 관광 개발을 이제 질문하셨는데 역시나 이제 이것도 뭐 중국 모멘텀의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예,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상 쳤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이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도주라고 제가 칭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이제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장기 평선 위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금요일 날 윗꼬리를 붙이면서 떨어졌잖아요. 이 저항을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이 그 다음에는 또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진짜 시장 주도력을 갖고 있는 그런 수급 주체들은 이제 그 두 종목에 집중가 됐고요. 요것도 이제 역대급의 거래량이 이제 상한가와 함께 펼쳐졌기 때문에 또 그 다음 날도 이제 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더 상승할 공산도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보이시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조건 기준에서는 한 가지 조건이었던 장기 평선의 어떤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조건이 다 주도주의 조건이 다 맞춰진 것에 집중하면 되지 굳이 뭐 그거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 기준에는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이 장기평 위로 올려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건에 이제 제 조건에 부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이 더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저는 뭐 상관없는 겁니다. 제 기준이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상황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그 누가 단단하고 무거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박쥐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결국 이제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장기 평수 위로 올라와가지고 대량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그 위로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조건에는 다 부합되는 주도주의 조건을 갖춘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리고 지지받고 그 위에서 이제 신고가 흐름을 전개되는 아주 깔끔한 주도주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를 명분도 이제 뭐 당연히 확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도주라 하지 뭐 주도주를 그냥 뭐 많이 상승한 거 뭐 이런 아니 뭐 어떤 이유 명분만으로 이제 따져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다 따지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유한양행 또 중국 모멘텀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주도주가 출현했고 1등 주도주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상승을 한다는 그런 어떤 기준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뭐 다음 주 전략도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다음 주 뭐 또 화요일 날은 또 광복절 휴일이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휴장이 있어서 변동성이 좀 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일단은 뭐 시장의 흐름은 명확하게 좀 색깔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략들을 잘 실행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진 보시면 좀 탔죠? 제가 서핑하고 패들보드를 거의 이제 아침마다 타면서 이 새까맣게 좀 탔네요. 하여튼 하여튼 다음 주도 함께 또 즐거운 행복한 동행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심학산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